부동산 도시계획론 7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차는 동영상 강의 두 개를 올려놓으니까 두 번째 시간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우리 중간시험 범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까지 하는 것이 이번 시간에 하는 도시계획 체계까지가 중간시험 범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화면을 띄워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강의안이고요. 그리고 46쪽입니다. 도시계획 체계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자, 도시계획 체계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체계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살펴볼 것이 도시계획 체계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공간계획과 도시계획 제도, 이렇게 이제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자, 시, 군 등 지자체 공간계획은 법률로다가 계획 수립을 제도화하고 있는 법정 계획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기본 계획 그리고 도시 관리 계획 이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종합계획이라든지 하는 것들도 이제 있는데요. 자, 이런 그 시군 종합계획과 같은 여러 가지 계획에서는 마찬가지로 공간과 관련된 그런 사항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공간 계획을 포함한 계획들이 법정 계획 말고도 법정 계획이 도시 기본 계획, 도시 관리 계획 말고도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기본 계획과 도시 관리 계획은 법정 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간 계획을 고려하거나 검토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합법적으로 확정한 결과 이것이 이제 이 두 가지 도시 기본 계획, 도시 관리 계획이 가지고 있는 법정 계획으로서의 성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이고 굉장히 많아가지고 한꺼번에 하기가 좀 힘들긴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도시 기본 계획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시군이 국가, 광역지자체 그리고 시민들과 공식적으로 약속한 장기 계획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도시 관리 계획은 개별 토지의 토지 이용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토지 소유자, 지자체, 국가 등의 법률을 통해 합법적으로 확정한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도시계획제도, 도시 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두 가지를 합친 도시계획제도라고 하는 것은 시군의 계획 및 관련 사항을 법적으로 확정시키는 법정계획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공간 계획 체계를 공간적인 범위 그리고 해당 법률, 계획의 종류 및 내용 이런 것들을 통해 살펴보면은 여기 있는 표로다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표가 좀 길지요. 그래서 맨 왼쪽에 공간적 범위 해가지고 이게 이제 가장 큰 범위죠. 그래서 국토 및 지역 전체를 갖다가 공간적 범위로 하는 그런 그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좀 줄여가지고 도시와 단지를 공간적 범위로 두는 그런 계획들도 있고 그리고 개별 필지에 설정하는 계획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토 내지는 지역 전체를 공간적 범위로 삼는 계획은 가장 상위의 계획이 국토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제5차 국토 종합계획 해가지고 2020년서부터 2040년까지 아우르는 그런 종합계획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가 이제 도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시군 종합계획, 그리고 지역계획, 그리고 부분별 계획 해가지고 또 나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국토 종합계획이 가장 상위에 계획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가지고 수도권 정비 계획이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과밀 해소 그리고 수도권의 기능을 재배치하기 위한 수도권 정비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한 지역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의 시군이 아니라 수도권이라고 하는 그래서 수도권 그러면 경기도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까지 포함을 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이죠. 그래서 이런 넓은 지역에 걸쳐 가지고 또 수립하는 계획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도시라든지 하나의 도시 또는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간적 범위로 하는 그런 도시 계획들도 그런 그 계획들도 있는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보시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뭐 이런 세 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시관리계획은 또 용도지역지구, 용도구역, 뭐 기반시설 그리고 뭐 지구단위계획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그리고 빈집 특례법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빈집 특례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두 가지 법에서는 정비사업을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정비사업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뭐 주거환경 개선사업계획, 재개발, 재건축 사업계획, 그리고 자유주택,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사업계획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법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또 계획을 짜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도시재정비 촉진 계획을 짜고요. 주택법에서는 이제 주택건설사업계획, 그리고 대지조성사업계획, 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 택지개발사업계획을 갖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 필지에 적용되는 그런 이제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건축법에 따른 건축 계획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계획 그러면 지금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두 가지만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조금 넓게 보면은 가장 상위에 있는 계획, 국토종합계획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하위에 있는 개별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건축계획까지 이렇게 이제 그 공간계획이 좀 어떻게 볼까요? 공간적 범위라든지 아니면 공간적 범위에 따라 가지고 또는 뭐 관장하고 있는 해당 법률 그리고 계획의 종류, 내용 뭐 이런 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공간 계획 체계를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해 볼 게 도시계획 체계의 유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도시계획 체계라고 했을 때 체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정말 일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조정되는 부분들의 집합, 이걸 갖다 체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체계라고 하면 도시계획 활동이 나름대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 조정되어야 할 부분들의 집합, 이것이 이제 도시계획 체계이다라고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도시계획 활동이 나름대로의 목표 달성을 위해 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도시계획 활동의 목표는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각종 공간계획이 의도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구현하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계획이 의도하는 바를 합리적으로 구현하는 계획체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가지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 및 집행 관점의 도시계획체계, 두 번째 부문계획 간 연계 관점의 도시계획 체계, 세 번째 공간 위계적 관점의 도시계획 체계,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 공간 계획 체계, 도시계획 체계를 갖다가 설정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이 세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 가지고 이제 공간 계획 체계를 구성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림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공간 위계적 관점에서 살펴본 거죠. 그래서 저기 막 국토 전체를 갖다 국토나 아니면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 또는 도시나 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 또는 뭐 그냥 개별 필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살펴봤는데요. 근데 그것도 뭐 도시 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 관리계획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또 생각해 보면은 계획 및 그리고 이제 도시 정비 사업 같은 것까지 생각해 보면 계획 및 집행 관점의 도시계획 체계를 또 살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 기본 계획도 사실은 이제 전체 계획이 있고 부문별 계획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문별 계획 간의 연계 관점에서 또 도시계획 체계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도시계획 체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도시계획 체계를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나누어 가지고 따로따로 수립을 하느냐, 설정을 하느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계획 및 집행 관점의 도시계획 체계입니다. 그래서 계획 및 집행 관점의 도시계획 체계는 법적으로 공간계획의 내용을
확정시키는 법정 계획 체계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말 그대로 계획과 집행이라고 하는 두 가지 구분해 가지고 이제 도시계획 체계를 설명하는 그런 방법이다, 접근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계획 및 집행 관점의 도시계획 체계는 도시 기본 계획, 그리고 도시 관리 계획, 그리고 개별법에 따른 도시 개발 사업 및 정비 사업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먼저 도시 기본 계획은 우리가 뭐 계속 살펴봤지만 도시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의미한다. 도시 관리 계획은 용도적 지구, 용도구역, 지구 단위 계획, 도시계획 시설,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토지 이용을 관리하는 수단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도시개발 사업 또는 이제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 시행자가 인력 및 자본을 투하해 가지고 토지의 조성, 토지 이용의 강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도시 기본 계획과 도시 관리 계획 그 두 가지를 살펴보면은 도시 기본 계획이 좀 더 계획의 관점이고 도시 관리 계획은 집행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도시 관리 계획과 도시 개발 사업 및 정비 사업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보면 도시 관리 계획이 계획 관점이고 그리고 도시 개발 사업은 좀 집행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그 계획이다라고 계획 및 사업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계획 및 집행의 측면에서 도시계획 체계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용도 지역제와 같은 도시 관리 계획이 먼저 형성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시 관리 계획이 처음에 이제 들어오고요. 그리고 나서 그 도시 관리 계획에 따라 가지고 뭐 신도시 개발을 한다든지 하는 도시 개발 제도 또는 뭐 도시 개발 사업 및 정비 사업 이런 게 이제 정립이 되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좀 종합적인 계획인 도시 기본 계획 뭐 이것이 이제 제도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도시 기본 계획이 맨 처음에 나오고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나오고 그리고 이제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이 나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실제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고요. 용도 지역제라고 하는 게 제일 처음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제도가 처음에 도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관리계획의 어떤 이제 집행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도시개발제도 또는 정비사업 제도가 정립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렇게 하나하나씩 하다 보니까 좀 뭐랄까요, 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뭐 그런 것이 필요했겠죠. 그런 계획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이런 도시 기본 계획이 제도화되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두 번째 두 번째 유형이 도시계획 체계 유형이 부문 계획 간 연계 관점에서의 도시계획 체계입니다. 그래서 시, 군 단위의 법정 계획인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이와 동일한 공간 단위의 공간 계획들로 구성되는 좀 수평적 개념의 계획 체계이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제 공간 위계적 관점의 도시계획 체계가 나오는데 이건 좀 수직적 개념인데 비해서요. 부문 계획 간 연계 관점의 도시계획 체계는 좀 수평적인 개념의 계획 체계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근데 이 부문 계획 간 연계 관점의 도시계획 체계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계획과 부문별 계획의 어떤 수평적 개념, 또 하나는 이제 물리적 계획과 비물리적 계획이라는 수평적 개념, 이 두 가지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종합계획과 부문별 계획의 연계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 기본계획은 도시의 물리적 공간적 사항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도시 기본 계획 안에 교통이라든지 주택, 경관, 공원, 녹지, 상하수도 시설 뭐 이런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은 특정한 부문만을 다루는 부문별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시 기본 계획 내에도 이런 부문별 계획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문별 계획만 따로 떼어내 가지고 다시 시군이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문별 계획은 뭐 별도로 수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긴 하지만 어찌됐든 도시 기본 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연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정말 맞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계획, 도시 기본 계획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의 어떤 부문별 계획
이라고 하는 두 계획의 관계는 예전의 도시화 시대 그리고 지금의 도시 시대에 있어서 좀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시화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시개발 수요가 굉장히 많았던 시대를 갖다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지금도 사실 도시개발 수요가 많기는 하지만은 도시화가 처음에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그걸 집중적 도시화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집중적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도시개발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졌었습니다. 급증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좀 그런 수요에 시급히 대응해가지고 대응해야 하는 시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럴 때를 갖다 이제 도시화 시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어느 정도 도시화가 이루어졌고요. 더 이상 도시화가 진전되기는 쉽지 않죠. 이미 이룰 대로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도시의 인구가 안정화되고 그다음에 또 새롭게 기성시가지, 기존 시가지의 정비가 중요한 과제로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도시 시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도시화 시대 같으면은 종합계획을 상위 목표로 두고 그다음에 각 부문별로 전문화된 계획을 하위 계획으로 둬가지고 좀 그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이 일사불란하게 수립되어 집행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도시 시대는 좀 다르겠죠. 도시 시대는 부문별로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먼저 조사 분석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종합해가지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는 것이 맞다,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여러 가지 부문별 계획들을 연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이게 이제 도시 시대의 어떤 종합기획과 부문별 계획의 연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관계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화 시대는 도시 기본 계획이 상위에 있고 그다음에 부문별 계획이 하위에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도시 시대에서는 좀 다르다는 거죠. 부문별 계획들이 있고 그것들을 연계하고 조정하고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종합계획과 부문별 계획의 연계라고 하는 관점에서 부문계획 간 연계 관점의 도시계획 체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부문계획 간 연계 관점이 물리적 계획과 비물리적 계획의 연계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원이라든지 경관, 교통, 주택 등의 시설물이나 공간을 다루는 계획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나눌 때 하드웨어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물리적 계획은 뭐 교육, 문화, 복지 요즘에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리고 뭐 환경 같은 것도 중요해졌고요. 그래서 이런 그 소프트웨어적인 사항을 다루는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도시화 시대에서는 비물리적 계획보다는 물리적 계획에 치중이 되었다. 또는 물리적 계획이 우선시되었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도시가 점점 안정화되는 도시 시대에는 이런 물리적 계획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소프트웨어 성격을 가진 비물리적 계획이 훨씬 더 중요해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부문계획 간 연계 관점에서 도시계획 체계를 두 가지로 종합계획과 부문별 계획의 연계 그리고 물리적 계획과 비물리적 계획의 연계라고 하는 두 가지 점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 도시계획 체계 유형이 이제 공간 위계적 관점의 도시계획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위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이어라키라고 영어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계라고 하는 것은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위가 있고 뭐 중위가 있고 하위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을 위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공간 위계라고 하는 것이니까 공간을 아까 그 공간의 범위를 갖다 굉장히 넓게 보는 것 그리고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 전체 또는 이제 어떤 지역 전체를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그 공간적 범위라는 거, 그 다음에 도시 수준이나 단지 수준을 대상으로 공간적 범위로 하는 거, 그리고 개별 토지를 공간적 범위로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이렇게 나누어 보는 것이 이제 공간 위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위계적 관점의 도시계획 체계는 시, 군 단위의 종합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상위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보다 상위가 있고 또 도시기본계획보다 하위 계획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도시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상위 공간 계획 그리고 하위 공간 계획으로 구성되는 수직적 개념의 계획 체계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도시기본 계획의
상위 계획은 가장 상위에 있는 계획이 국토종합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리고 나서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그리고 하위 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정비사업 계획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관리계획에 또 하위 계획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 범위를 좀 좁혀가지고 시군 단위가 아니라 뭐 특별시, 광역시 같으면은 그 밑에 구가 있죠. 자치구가 있죠. 그래서 구 단위 계획 또는 뭐 일반 시 같으면 그 밑에 이제 동이 있죠. 그래서 동 단위 계획. 또 그리고 이제 군 같은 경우에는 면이 있죠. 뭐랄까요? 그 관할 면이 있죠. 그래서 면 단위 계획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 관리 계획의 하위 계획이다. 뭐 이렇게 도시 기본 계획의 하위 계획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기본 계획을 중심으로 또는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상위 공간 계획 또는 하위 공간 계획들 간의 연계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공간 위계적 관점의 도시계획 체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은 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서 이것보다 넓은 범위를 다루는 계획이 이제 상위 공간 계획이 되고요. 그다음 도시 내부의 부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을 하위 공간 계획이라고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상위 공간 계획 가장 최상위에 있는 것이 국토종합계획이 있고, 뭐 그다음에 광역도시계획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위 공간 계획으로는 구단위 계획, 동단위 계획, 마을 단위 계획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상하위 공간 계획의 관계가 당연히 상위 공간 계획이 우선시되고 또 하위 공간 계획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하위 공간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들, 뭐 하위 공간 계획 뭐 생활 권역별 계획, 구단위 계획, 동단위 계획 그러면은 요거는 시군보다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계획곡권이라고 하는 것이 계획곡권. 중간에 고자가 들어요. 계획권 그러면 계획 권한 그러면 잘 알 수 있으실 텐데 계획고권이라고 해서 고자가 들어가는데요. 이 고자가 높을 고자입니다. 그래서 계획고권은 어떤 의미냐면은 도시계획을 스스로의 책임으로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 이걸 갖다 이제 계획고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위 공간계획 같으면 계획고권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고, 하위 공간 계획의 계획고건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겨졌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안 그렇죠. 요즘에 이제 분권화가 그러니까 지방자치와 함께 분권화가 굉장히 많이 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선 시군 그리고 중앙정부 사이에 좀 건전한 협력 관계 구축이 요구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 시군하고 그 밑에 있는 뭐 읍면동이라든지 하는 지역도 좀 협력 관계가 구축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좀 수평적인 그런 의미에서 협력 관계가 구축이 되는 게 요청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위계적 관점에서 도시계획 체계를 살펴봤는데 이것은 상위, 그러니까 도시 기본 계획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위 계획 그리고 하위 공간 계획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위 공간 계획의 계획고건이 상대적으로 더 컸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것보다는 하위 공간 계획의 어떤 계획고건도 좀 충분히 좀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도시계획 체계까지가 이제 중간시험 범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조금 길죠. 이게 이제 50조까지예요. 그러니까 조금 상당히 길다라고 많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뭐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만 더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어 시스템에 중간시험 공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도어 시스템에 공지사항이 있죠. 그래서 공지사항 메뉴 들어가 보시면은 부동산 도시계획론 중간시험 해가지고 이제 공지를 했고요. 자, 중간시험 기간의 맨 마지막 날 11월 2일 화요일 날 중간시험을 부동산 도시계획론의 중간시험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서부터 시작하고요. 10시 50분까지 진행이 됩니다. 1시간 50분 시험 시간을 드리니까 작성해야 될 답안의 분량도 굉장히 많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1시간 정도면 다
답안 작성하고 퇴장하시고요. 일부 학생들은 좀 그렇지는 않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시간을 답안 작성하는 시간을 시험 시간을 좀 길게 드리는 이유는 어쩌다가 어떤 그 학생들 보면은 좀 글을 갖다 늦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천천히 쓰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충분히 생각하고 정리한 다음에 이제 답안을 작성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 것뿐이지 답안 작성하는 분량이 굉장히 많다. 조금 많기는 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두 개 분반 우리 나누어서 그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시험은 두 개 분반을 한꺼번에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오프라인 강의 진행하는 정말 강의실이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512호실이었나요? 근데 이것 말고 또 다른 장소까지 섭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두 강의실에서 시험을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강의실이 확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처음에 도시와 도시문제, 그리고 도시계획의 의미와 도시계획 이론, 도시계획 제도와 도시계획 체계까지가 범위이고요. 강의안으로는 1쪽서부터 50쪽까지입니다. 자, 출제하는 문항은 5 내지 6 문항을 출제를 하고요. 논술식, 약술식 해가지고 서술식으로 이제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실 때 뭐뭐이다. 그리고 마침표로 끝내셔야 됩니다. 강의 안에 나와 있는 걸 계절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마침표를 제가 안 찍죠.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계절식으로 답안 작성하시면은 감점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계절식이 아니라 서술식으로 답안을 작성하시기 바라고요. 논술식, 약술식 나눠놨는데요. 논술식은 좀 답안 그 분량이 긴 거고요. 약술식은 좀 짧은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문항별로 배점을 거기다 명시를 해놔요. 그러면 그 배점 보시고 어느 정도나 길게 써야 될런지 그것들을 갖다 이제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듯 싶습니다. 자, 요 중간시험 공지한 부분에 보시면은 기출문제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기출문제를 올려놨고요. 기출문제에서 한 7, 80% 출제를 하고 기출문제가 아닌 부분에서 한 20, 30% 출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